네, 이번 기말 PPT 블록체인 옷 입은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정우혁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현황, 그리고 세 번째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적용에 대한 효과와 방안, 그리고 네 번째로 해외의 중소기업의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 구성하여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란 주제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 그대로 뜻풀이를 하자면 블록을 잇따라 연결한 모음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퍼블릭 블록체인, 모두에게 개방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통화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기관 또는 기업이 운영하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구조에는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A 컴퓨터, B 컴퓨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먼저 A가 B의 거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거래 블록을 생성해서 네트워크상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을 하게 되고, 그 정보 상호 검증이 완료된 블록을 체인에 이처럼 퍼즐처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렇게 거래가 완료되면 이것이 블록체인의 이런 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만 봐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단순한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자산도 디지털 정보화시켜서 위 변조로부터 안전하고 관리 감독하기 용이한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으로는 사용자들은 새로운 자산을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거래소, 지급 결제 업체 등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과정을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첫 번째로 기본 규칙,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코드화하여 기록하게 되고, 이 실행, 조건 만족 시 네트워크가 자동적으로 계약을 실행하고 해당 절차를 감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절차로 계약의 실행 여부를 제3자의 개입 없이 실시간으로 인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블록체인의 기대 효과를 제가 표를 만들어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블록체인의 기대 효과로 크게 정보 안정성 보장, 비대칭성 해소, 두 번째 거래 비용 감소, 세 번째 제3차 중개 필요성 감소, 이것은 바로 신뢰 비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네 번째로 조직 시장 정보의 역할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는 중고차 거래가 있는데요. 중고차 거래를 꺼리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자동차의 매매, 유지 보수, 주행거리, 사고 내역 등이 자동차 보험사 등에 자동으로 분산 기록되고 변조할 수 없게 되며 구매자도 쉽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거래 비용 감소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 청구가 있는데요.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 정보를 보험사와 실시간 공유하고 보험금 청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조건을 설정하면 보험금 청구와 수령이 용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3차 중개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가 있는데요. 직접 거래 당사자 간 상호 신뢰 수단 및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계좌이체나 대송금의 공실력 있는 기관이 필요했으나 직접 당사자 간의 안전하고 직접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면 제3자의 중개가 불필요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직 시장 정보의 역할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기업과 공공조직이 있는데요. 이 거래 비용 감소, 집권적인 중앙 조직의 필요성 감소, 안전하고 빠른 민주적 의사결정 가능성 등을 기업과 공공조직에 대한 의존성 감소,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과 연관짓는 제도적 연구들로 존재합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모아 블록을 구성하고 전 블록을 바탕으로 다음 블록을 구성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불특정 다수 또는 허가받은 다수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감시에 의해 기록의 변조를 방지하고 모두가 동일한 내용을 관리하는 비가역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 하나에 의해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다수의 주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탈중앙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접근한 누구든지 블록체인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작성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모두가 인정하는 작성 시간으로서 기록되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 정부의 규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은 현재 이러한 규제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데요. 첫 번째,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그리고 분산형 전자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스마트 계약과 민법상 일반 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그리고 공공시범 사업의 본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 분석 담당 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왜 없어져야 하나요? 통계청 고용 동향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 9개월째 실업자 빈곤 시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블록체인의 정부의 규제가 없으면 5년 내 17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고용 현황을 기준으로 삼아 시장 성장 가능성과 규제 및 지원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의 신규 고용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9곳의 대표적인 글로벌 시장 분석 전문기관의 블록체인 산업 성장률 중 가장 보수적인 전망은 그랜드뷰 리서치의 37.2%,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마켓의 79.6%였습니다. 최저치의 예상 성장률 37.2%를 보일 경우 현재와 같은 정보 규제가 지속되면 신규 일자리는 35,800개, ICO 허용 거래소 및 밀거래소 육성 등의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는 59,600개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최고치의 예상 경쟁률에서는 정부 규제 시 10만 5,086개, 정책 지원 시 17만 5,837개 증가로 어떤 경우에도 정부 규제가 지원적으로 방향성을 갖추면 신규 일자리 규모는 1.7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대기업의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블록체인을 설명하기에 앞서 대기업의 블록체인 먼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삼성 SDS는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를 공개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넥스레저 기반의 블록체인 신분증과 지급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실시간 대량 거래 처리, 자동 안전 거래, 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SK CNC는 지난 3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ID 인증 서비스를 개발한 데 이어 최근 블록체인 물류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SK CNC의 물류 서비스는 선화증권과 신용장 등 각종 거래 원정을 블록체인에 등록해 원본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유통하는 구조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위치와 거리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고 물류 관계자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LG CNS는 2015년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 유동 플랫폼을 개발했는데요.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금융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업무 협약을 맺고 R3가 만든 금융 특화 플랫폼 코다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벤처기업이라고도 하는 이 스타트업의 블록체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 창업 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회사로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에는 4가지 기업이 있는데요. 코인플러그, 코빗, 스트리밍, 블로커가 있습니다. 이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소 및 전자지갑, 개인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파이더레저를 개발을 합니다. 이 코빗은 한국 최초의 비트코인 스타트업 회사로 국내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국내 최고의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하고 총 회원수 3만 명, 가맹점수 1,300개, 누적 총 거래량 800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의 스트림와이어라는 서비스를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외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비트코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블로커는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코인스택을 한국거래소, 롯데카드, 전북은행 등 주요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이 다음을 알아볼 텐데요. 스타트업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보유 또는 개발 중입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먼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증권거래, 청산결제 송금, 투자 대출, 상품거래소, 무역금융관리 규정 등이 있는데요. 먼저 증권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스마트 계약 기능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청산결제 송금에는 정부의 감사, 규제에 대해서 거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통화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 대출 분야에서는 투자자와 스타트업 기업을 연결시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품 거래소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산과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이용 가능한 가상화폐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무역거래 시 이용되는 문서의 위변조 방지, 처리 절차 간소화 등에 적용을 하고 있고 이 관리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금융 업무 수행 시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블록체인 활용 실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까 알아봤던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2기업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기업에는 포스링크가 있는데요. 이 포스링크는 ICT에 기반을 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 및 생체 인증 기반 보안 인증 업체 서트원의 지분을 100%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트원은 블록체인과 보안 인증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 FIDO 기반 생체 인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안 및 인증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최근에는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 개발합니다. 특히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여 전자문서 및 스마트 컨트랙트에 최적화된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핵심 특허 10여 개를 확보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기업으로 틸론이 있는데요. 틸론은 KT와 사업 협약을 맺고 금융, 공공, 유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날 밝혔습니다. 이 WAS란 콘텐츠 및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저장, 관리 등이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모델입니다. 즉, 기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격 보안 접속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가상 작업 공간 방식의 페어플리스 통합 업무 환경을 말합니다. 이번 사업 협정에 따라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전자문서의 저장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KT의 블록체인 기술과
틸론의 클라우드 VDI 즉 DAS 기술 및 전자문서 유통체의 고도화 기술을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접목시켜 기업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아웃소싱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사업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을 중소기업에 적용을 시켰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효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공증,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소프트웨어이자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계약입니다. 중소기업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게 된다면 납품대금 지불 지연이나 지불 조건 변경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대금이 결제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블록체인 효과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비상장 주식의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탁기관을 통한 주권 발행 이전에 주식 주권 미발행 확인서 형태로 유통되는 창업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지분 변동을 기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소유권 변화와 경영자 보상, 기업에 대한 인사합병 등의 정보가 실시간 왜곡되지 않고 전파가 되게 됩니다.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정액거래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효과 세 번째로 블록체인 기록을 통해 기관 간 상호 검증이 가능함으로써 한층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 융자와 투자를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효과 네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세계경제포럼이 말하기를 블록체인이 무역금융 격차 1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신흥시장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무역금융에 나설 때 발생하는 1조 5천억 원 달러 규모의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달러 수요와 공급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이 더 널리 쓰이면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달려 진행되지 못했던 거래가 진행되면서 무역금융 격차도 총 1조 달러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산화된 네트워크의 금융기관들이 공급망을 따라서 일어나는 사업 상황을 기록해 공유하면 자연히 무역 당사자인 기업들의 신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효과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중소기업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게 된다면 납품대금 지불 지연이나 지불 조건 변경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상장 주식 투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비상장 주식의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블록체인 기록을 통해서 기관 간 상호 검증이 가능함으로써 한층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세계 시장에서 무역금융에 나설 때 발생하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달러 수요와 공급 격차를 감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발생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효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게 된다면 납품대금 지불 지연이나 지불 조건 변경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이 효과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중소기업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인된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는 물품 납입의 확인 즉시 관리자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대금 지급이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 기업 간 G2C 결제에 우선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G2C 결제는 정부와 국민 간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배출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부 기업 간 G2C 결제에 우선을 적용하게 되면 원화 자금과 폐기되는 블록체인 암호 통화를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방안 두 번째, 아까 그 효과 두 번째였던 비상장 주식 투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비상장 주식의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에
이런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비상장 주식을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 주권 미발행 확인서 형태로 유통을 하게 되면 이러한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방안 세 번째, 아까 효과 세 번째였던 블록체인 기록을 통해 기관 간 상호 검증이 가능함으로써 한층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 효과를 어떻게 발생을 시켜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요 관련 기관 및 실행 조직이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참여 기관 및 인증 기관별로 지원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합의하고 지원 신청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적격자를 발굴하는 형식이 아니라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청자는 지원 신청만으로 충분할 뿐 추가적 증빙이나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고 지원 제도의 홍보 부족이나 지원 과정의 복잡성에 따른 지원 기피나 편중이 해소되게 됩니다. 이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방안 네 번째 마지막으로 패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패커스란 무엇이냐? 블록체인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쉬운 블록체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기업과 기관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면 인력 부족과 시간, 비용 등의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이 글로스퍼란 기업은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패커스로 이 같은 니즈를 공략했습니다. 패커스의 주요 기술은 유니크 더블 레코드 테크라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문서 고유 번호 기술, 로그인 어스 테크,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 시스템, 데이터 레코드 테크, 세계 최초 전자화폐 분산 원장의 사용자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현업에서는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패커스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로그 저장 기록, 하드웨어의 입출입 보안 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없앨 로그인 인증 등 사실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망라하고 데이터가 사용되는 IT 전방위의 활용이 가능한 점입니다. 이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블록체인의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의 특징 중 하나인 투명성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이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블록체인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를 숨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보 삭제와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지울 수도 없으며 달리 말하면 정보가 블록체인에 한 번 유출되면 끝인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회사의 규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하기 때문에 물류 및 공급망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와 같은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는 제대로 보완해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문제점을 해결 방안이 있는데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인피니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피니티가 발표하고 나섰는데요. 이 인피니티는 링크와 인피니티의 합성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지닌 이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투명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부분 위험성에 우려하는데요. 전체 공급망 네트워크 내에서 많은 손을 거치면 기밀 정보와 중요한 정보 노출의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분산된 디지털 원장 역할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교환, 계약, 거래 및 지불의 모든 측면의 추적 및 기록이 용이하고 정보가 서로 연결된 특정 블록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므로 보호된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중개자가 개입하지 않고 멀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 정보의 보안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저장된 정보는 사례에 대한 법적 증거로 또 작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네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해외에서의 중소기업 블록체인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국가로 프랑스가 있는데요. 이 프랑스는 BNP 파리바 증권, 유로넥스트, 소시에테 제네랄 등 유럽의 주요 금융기관 7곳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유럽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후 처리, 포스트 트레이드 프로세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해서 프랑스 금융당국이 먼저 나선에 따라 프랑스 금융당국 및 유수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컨소시엄에서는 해당 과정을 주도할 기업체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상거래 정보 기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하여 각종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자금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 등록, 거래 처리 및 결제 대금 청산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거래 후 처리 과정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 두 번째 국가로 오타가 났네요. 프랑스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 공상은행은 22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해 중소기업 공급망 융자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거래와 자금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 핵심 기업에게만 자금 조달을 허용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공급망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공급망 자금 조달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해 중소기업에도 융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상은행은 단기 금융 형식인 팩토링을 중소기업에 제공을 했는데요. 최초로 디지털 신용증빙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디지털 신용증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확인서를 토대로 블록체인 채무 신용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데요. 이 디지털 신용증빙 금융사업은 향후 중소기업의 금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마지막 국가로 해외에서의 중소기업 블록체인 EU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EU는 유럽연합의회 산업자원에너지위원회가 유럽 내 중소기업들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표결했습니다. 산업자원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시장을 민주화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기술 개발, 데이터 관리, 공급 체인망 관리, 토지 등록 과정의 화폐 사용 없애자라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의회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확장할 수 있는 법안 설립을 촉구했는데요. 또한 2020년 유럽의 장기 예산 계획에 블록체인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펀딩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바 카일리 위원은 수년 내로 우리는 유럽 사회 전체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및 법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런 내 모든 정치인들에게 블록체인을 교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술의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드렸던 것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정부 규제가 없으면 5년 내 17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는 납품대금 지불 지연이나 지불 조건, 변경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 투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비상장 주식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블록체인 기록을 통해 기관과 상호 검증이 가능함으로써 한층 공정한 운영. 그리고 네 번째, 세계 시장에서 무역 금융에 나설 때 발생하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달러 수요와 공급 격차 감축 가능.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록체인을 중소기업에 적용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 주권, 미발행 확인서 형태를 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지역 관련 기관 및 실행 조직이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형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블록체인을 중소기업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투명성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했고, 이는 린피니티라는 기업이 그 대안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중소기업에 적용한 해외 사례 중국, 프랑스, EU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